요 퀴즈가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는 내가 이 퀴즈를 풀고 진짜 이거였구나.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은 겁니다. 노태우예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 농민들이에요. 위에 고추를 메고 있죠. 농민들이 지금 시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노태우가 방바티 켄트 담배야. 양담배 수출. 잎 담배 재배는 고추로 이렇게. 요거 딱 보면 이게 어떤 만평인지 혹시 유추가 되세요? 잎담배 재배는 고추로?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게 진짜 어려웠어. 이게 지금은 제가 정리를 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미국 담배 수출을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싸게 수출한단 말이에요. 결국 양담배 이 무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담배 농가가 거의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대체 작물을 키우는 거지. 그게 뭐냐면 고추예요. 그러는 바람에 고추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 그러면서 완전 가격이 폭락이 돼버리는 거죠. 폭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고추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추 파동이 되게 큰 사건이었어, 당시에. 고추 파동이 왜 일어난 거냐면 정부가 이 양담배 수입을 대책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거 여기서 비롯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보면은 농민들 시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내에도 한계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양담배 수입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잎담배 재배는 고추로. 담배 재배 하지 말고 고추하라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싼 양담배 값 하면서 이게 88년 6월달 기사거든요. 이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양담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싸게. 저도 제가 담배를 본격적으로 핀 게 88년도. 딱 이때예요? 네. 싸게 들어올 때? 네. 양담배? 네. 딱 그 세대네. 네. 그 세대. 그래서 켄트를 아시구나. 백자를 피다가 백자 200원짜리 피다가 저 갈아탄 지가 이제 그때 마이보르, 켄트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쌌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 안 비쌌어요. 그래요? 근데 켄트, 또 럭키 스트라이크, 쿨 이게 굉장히 싸게 들어온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담배 농가가 완전히 치키타가 맞은 거죠. 그러면서 대체 작물로 이분들이 이걸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고추로 간 거예요. 고추로. 그리고 이제 7월달에 보면은 양담배 수입에 지금 담배 농가들이 파탄이 났다잖아요. 경험 없는 다른 작물 재배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결국은 짚은 게 이제 바로 그 고추인 거죠. 고추. 근데 이 89년 이럴 때 보면요, 농촌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뭐 담배뿐만이 아니라 빚내서 농사 짓는 농촌 현실을 알아야 된다. 뭐 시름 속에 새에 맞는 전남 나주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 근데 이게 농산 물값이 지금 제가 말한 건 이 고추 하나지만 실제로 79년도부터 물가 안정화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 이 농산물 물가를 가지고 굉장히 이 조절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격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월 7일 보면 고추 농민들이 경운기 시위한다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요. 시위. 40분 동안 마비됐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1월 7일 날. 그리고 1월 9일 날 되면요. 시위고추 농민들 최루탄 맞아갖고 중상. 정부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요. 17일 날 기사. 농민 구속 2달 새 20명. 고추 수매 등 시위 관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은 이분들이 고추 사라 정부한테 어거지 같지만 이게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다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물건 우리가 뭐 농사 많이 나중에 기사 보잖아. 이것만 나와요. 농사 짓지 마. 너 이거 농사 왜 줘? 이렇게 많이 줘. 그러니까 문제지라고 하는데 많이 지게 된 이유가 뭔데? 작년 6월로 가면은요. 정부가 이거 유도했어 또. 맞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농민들이 고추 사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게 뭐냐? 고추 이 농민들이 시위를 하잖아요. 이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하냐?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광주 때랑 똑같아. 죽창든 고추 시위,
공포에 8시간. 그러니까 마치 농민들이 축차 들고 와가지고 그 군수를 가둬놓고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군수, 서장, 해증 몰고 온 영동 군청 사태.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군청에 이분들이 항해 왜 가냐면 군수가 약속을 안 지켰어. 약속을 안 지켜갖고 가서 항해한 거고 군수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였어. 경찰서장도 와가지고 이거 이 문제 안 생기게 잘 합의하고 끝난 건데 경찰한테 이거 강압적으로 안 했다고 서장 해임시켜버리고 이 군수만 하면 돼. 군수가 말하는 거거든. 추천 들고 와서 나 무서웠다.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한겨레에 실린 이 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글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 당시 요 참여했던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추수매 요구하자 폭도라고 구속했다. 누명 쓰고 우는 농민. 봄농사 누가 짓나. 여기 기사 중에 중간 보면요. 정당하게 고추수매를 요구한 농민들을 구속시킨 당국의 처사는 우리 영농지역 농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 농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무조건 구속한다면 누가 농사를 짓고 또 자기 입장을 호소하겠는가. 강목이나 축창은커녕 막대기 하나도 휘두른 적이 없는 순박한 농민들을 마치 폭도인 양 보도한 일부 언론에도 우리 농민들은 분노한다. 아까 그거 조선일보. 그래. 우리 농민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농산물 제값받기 및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영동군 농민대회를 마치고 영동 군수시에 찾아가 고추 7만 군 수매와 외국소 수입으로 속값이 폭락하여 지게 된 비침, 소입식 부채 등의 탕감을 요구했다. 이에 뒤늦게 나타난 군수는 고추 전량 수매와 소입식 자금의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 군수는 여러 차례 그 약속한 적 없다. 없던 일로 하자는 등 무책임한 말을 일삼아 지난 13일 농민 200명이 당시 군수사가 항의에 이르렀다. 한갑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를 포함한 우리 농민들은 무능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군수는 농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군수는 각 면장들과 협의한 끝에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서면 약속을 하고 농민들의 사과도 했으며 농민 역시 앞서 있었던 무례한 행동을 사과했다. 군수가 사과하니까 같이 사과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음날 경찰이 고추대책위원장 정태용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군 농민회장 박기식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축창 들고 고추 시위 공포 8시간이란 제목의 기사로 또 한 번 힘없는 농민들을 울렸다. 농민들은 유리창 한 장 깨뜨리지 않았고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린 적이 전혀 없는데 강목이나 축창을 휘둘렀다는 보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군수의 말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언론인지. 못됐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50 청문회 막 하고 있을 때예요.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하고 있을 때야 막. 그럼 광주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었어? 근데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야. 저때 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시위잖아요. 시위자에 대해서 악마화 시키는 거지, 계속. 악마화 시키는 거지. 이게 2월 16일 날 만평이고 관련된 만평이 또 하나 나온 게 2월 17일 날 연달아 나와요.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 봐. 얼마나 조용한가.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그래 맞았어. 이렇게 있으라는 거야. 당시 농민들이 시위 강하게 했어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막 시위하고 있고 노동자들 하고 있잖아. 근데 농민들도 하고 있죠. 대학생도 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농민들만 시위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시위하고 달라요, 완전히.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2월 18일 날 이순자 나오죠. 말년에 좀 고독하게 계속해서 그렇지 신문에 계속 나올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광주 청문회 5.18 비리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순자 전두환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순자 관련해갖고 큰 보도가 하나 나와요. 폭로가 뭐냐? 이순자가
30억 임야 소유하고 있다. 차명으로. 네. 차명으로. 이순자 막내동생이 이창석이거든요. 이창석. 육군 장성 출신이고 이창석 씨는 이순자가 아끼는 동생이야. 근데 이창석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미 그 뒤에는 전두환이 있다라는 기사는 뭐 많이 나왔어. 이창석 2천억 재산 뒤에 전두환이 있다. 그러니까 다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당시 이게 뭐냐면은 강남 비강남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이게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89년도 25평 아파트가 얼마였냐? 7,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7,900만 원 정도. 25평 아파트가. 근데 이게 30억 임야. 이때는 30억 임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전두환이 뭐 자기 안양 관양동 재산 뭐 헌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포함 안 된 재산이거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많았고 비판 여론이 컸죠. 그래서 야당에서 전두환 재산 재조사 해야 된다. 이런 말 막 나올 때거든요. 이게 2월 17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순자 얘기를 또 그린 거죠. 아 지금 사주팔자 말년에 좀 고독해서 그렇지 신문 계속 나오겠어. 나오니까. 화장실이 급하십니까? 혹시? 예. 지금 딱 표정이 잠깐 좀 갔다 여러분 우리 지금 거의 보름 동안 왔는데 잠깐 5분간 쉬고